별이 간직한 소리. 글 이영어. 진남색 우단 위에 설설 뿌려놓은 보석처럼 하늘은 별로 가득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보석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아 예슬이는 멍석 위에 누운 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은 여기보다 13층이나 높은 데서 봐도 희끗무례한 별 서너 개 보이는 게 고작인데 할머니네 마당에선 별들이 팔만 길게 뻗어도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별빛이 이렇게 환하고 눈부시다는 사실을 예슬이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가로등과 네온 사인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동차 불빛들이 별보다 앞서 밤을 차지해 버리는 도시에서는 별빛이 늘 안개에 휩싸인 양 힘이 없지요. 그래서 별빛만으로도 이처럼 밤이 환해진다는 걸 예슬이는 이제껏 몰랐습니다. 멍석 위에 누워서 바라보니 모깃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마당도 하늘의 한 모퉁이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들이 모두 예슬이를 쳐다보느라 동그랗게 둘러서 있는 하늘 가운데인지도 모릅니다. 초승달이 졸고 있는 서쪽 하늘이나 별똥별이 떨어지는 동쪽 하늘이나 모두 할머니네 마당을 가운데 두고 땅과 이마를 맞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들리지 않는 원앙 소리가 궁금한지 빈 외양간을 기웃거리는 별들과 연노랑 달맞이꽃, 석류나무 그리고 풀벌레의 노래까지 밤하늘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런 별밭은 왜 서울엔 없지? 예슬이는 마침 옥수수를 쪄 내오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는 서울에도 있기야 하겠구만. 내 강아지가 못 본 게지. 정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늘 보는걸요? 서울에선 이런 하늘 한 번도 못 봤어요. 참말로 그렇다. 이 할미는 서울서 안 살아봐서 이유를 잘 모르겠네. 참 이상하구만. 얘나 걔나 다 같은 하늘일 텐데. 할머니도 예슬이와 나란히 멍석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하늘을 이대로 걷어가 아파트 위에 펼쳐놓고 날마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란꽃 한 송이 없는 모란마을이란 마을 대신 별마을이라고 부를 텐데요. 유리랑 미니도 이런 하늘을 보면 참 좋아할 텐데. 예슬이는 혼자만 보기가 참 아까웠습니다. 친구들을 꼭 한번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슬이가 별구경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할머니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랫가락이 어쩐지 구슬펐습니다. 무슨 노래예요? 수심가다. 할머니 서운해요? 아니다. 이 할미도 인자 좋은 집에 가서 살 건데 섭하긴. 할머니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서도 전 다 알아요. 뭘 말이냐? 저 하늘 말이에요. 아니 하늘 말고도 감나무하고 또 그렇고 고추랑 옥수수 또 뒤안에 핀 채소와도 그렇고 솔직히 헤어지기 싫으시죠? 그 녀석 참. 할머니는 빨리 바라보는 예슬이의 눈길을 피해 먼 별 하나를 보는 척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러 올 때는 신나기만 했는데 나의 동네 할머니들이 몰려와 막내 아들 덕에 호강하게 됐다고 부러워할 땐 어깨에 힘까지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왠지 예슬이도 자꾸 서운해졌습니다. 그놈들 이사 괜찮다. 나 아니라도 보는 사람 있고 때 되면 걷어다
먹여주는 사람 있을 테니 섭할 거 없다. 헌데 이세간 안 됐지. 나 없으면 바람에 천떡꾸러기가 될 이것들 때문에 속이 짠하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아 헛간에 세워둔 쌀입이 우물 옆에 있는 돌화 장독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슬이도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볼에 움푹 파인 이랑이 오늘따라 더 깊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홑 이 불에 풀 좀 놓고서 이러고 있네. 밤이 더 늦기 전에 마쳐야지. 한동안 침묵이 지키던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슬이도 엄겁결에 할머니를 따라 대청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안에서 하얀 이불 흑청을 가지고 안고 나왔습니다. 흑청이 빳빳하니 풀을 먹여 움직일 때가 버석버석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 이 끝 머리 좀 단단히 잡아봐라. 할머니가 혼청 한 끝 예슬이 손에 쥐어주더니 팽팽하게 당겼다 놓았다 하며 입으로 물을 뿜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뜨면 마지막 길이 될 건지 또 와보게 되는지. 여하간 다듬이질이나 해둬야 쓰겄다. 다듬어질이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예슬이는 바짝 호기심에 어린 눈으로 할머니 앞에 당겨 앉았습니다. 에고 내 강아지, 여즉 다듬이질이 뭔지도 몰라? 허기사 요새는 이거 아니라도 걱정 없는 세상인데 배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안 가르쳐야겠군. 안 가르쳤겠구먼. 어디 한번 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할머니는 마루 한 구석에서 날씨는 방망이 2개와 길쭉하고 반들반들 윤이 나는 돌덩이를 끌어냈습니다. 우와, 이 돌덩이 되게 무섭네. 할머니, 그런데 이 돌로 뭐 하시게요? 예슬이는 할머니와 같이 그 돌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듬이 돌이요. 여기다 저걸 올려놓고 또박또박 두들기는 게 다듬이질이고. 그걸 왜 해요? 이렇게 꾸깃꾸깃한 방맹이로 두들겨 주면 판판해지거든. 요 방망이같이 생긴 건 이래도 보통 물건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박달나무로 손수 깎은 거요. 엄만 다리미로 쓱쓱 덜이던데.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더라만 아무래도 이 불에는 이게 제일이야. 다듬이질 곱게 먹이고 나면 뽀얀 윤기가 자르르 하지. 할머니는 입을 흑청을 꼭 다듬 입돌만한 네모로 반듯하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엔 이 다듬이질이 여자 일 중에 제일 힘들었다. 헌데 이상하게 방맹이만 주면 손에 힘이 났지 뭐냐. 한바탕 다듬이질을 하고 나면 여기 얹혀있던 게 쓱 내려가면서 속이 흐릿했지. 네 아빠는 이 소리를 들어가며 공부했단다. 할머니는 정말로 뭐가 얹혀 있기라고 하냐?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다듬이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박달나무로 손수 깎았다는 방망이 2개가 차례로 하얀 호청 위를 춤추듯이 내려갔습니다. 지나다녔습니다. 또르락또르락 할머니의 다듬이질 소리를 예슬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방망이는 또르락거리는 소리가 졸고 있는 초승달을 깨우며 밤하늘로 번져갔습니다. 이웃
집 바둑이도 다듬이질 반주에 맞춰 왈왈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가락처럼 어딘지 모르게 고슬픔을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마에 송글거리는 땀방울 닦으며 다듬이질을 마쳤을 땐 정말이지 이불 흡천이 더 하얘졌고 반들반들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보기보단 쉽지 않을 텐데 해볼란가? 할머니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벌써 예슬이 손에 방망이를 쥐어줬습니다. 이렇게 소나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굳추 세우고 할머니는 예슬이의 손을 포개 잡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예슬이는 그대로 한다고 해보았으나 툭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저만치 굴러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예슬이가 방망이를 놓칠 때마다 손수 주어와 다시 가르쳤습니다. 어느새 예슬이의 이마에도 땅방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또르락 소리는 좀처럼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쭈, 우리 예슬이 제법인데? 예슬이가 땀을 닦으며 숨을 하하 거리는데 언제부턴가 서 있었는지 등 뒤에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마실 나간 아빠가 오는 것도 모르고 할머니와 예슬이는 다듬이질에 정신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유, 아빠, 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언제 오셨어요? 예슬이는 겸연쩍게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습니다. 다듬이질 소리가 나길래 부랴부랴 왔지. 이 소리 정말 들어보네요, 어머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어머니. 아빠는 다듬이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방망이 끝에 코를 대고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깨소금 빻지 않으세요? 어릴 땐 이걸로 깨소금 빻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잖아요. 아빠는 연방코를 벌렁거리며 방망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방망이가 몹시도 사랑스러운 눈길이었습니다. 그걸 보던 예슬이는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문질러 딱 소리를 내며 외쳤습니다. 아, 좋은 순간이 생겼어요. 이 다듬이돌로 내일 서울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에그, 이제 뭐하러 가져가? 할머니 왜 망측스러운 소리냐고 두 손을 헤헤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망이로는 제가 깨소금을 빻을 거라고요. 다듬이돌은 입을 빨면 할머니가 또르락또르락 하시면 되잖아요. 너희 집에 헛입을 빨리 할 일이 뭐에 있어? 침대인지 뭔지 그 위에 타들자면서.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오시면 깔아드린다고 이런 이불 벌써부터 준비해 놓으신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 다듬이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려? 참말 그렇단가? 할머니는 예슬이와 아빠를 번갈아 가며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아빠가 얼른 대답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이거 못 외웠잖아요. 가져가서 가르쳐주세요. 네, 할머니. 예슬이는 할머니의 소매 부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가지고 가서 가끔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이 무거운 걸 30리 길을 걸어가 사오셨다면서. 그냥 버리시겠어요? 그럼 그럴 거나. 아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슬이도 한쪽 눈을 찡긋하며 고개를 까닥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보일락말락 잔잔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눈물 고인 두 눈은 마루까지 따라 들어온 별빛에 어려 반짝거렸습니다. 예슬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는 별들이 왜 이렇게 가까이 내려와 있는지, 왜 이렇게 별빛이 영롱한지. 그건 풀숲의 이슬이 보이는 소리, 툭감 떨어지는 소리, 또 할머니의 다듬이질 소리 같은
서울의 별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저 별들은 날마다 듣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하늘에서도 이런 소리를 고이 간직하고 그리워하는 별이 꼭 있을 거라고 예슬이는 생각했습니다. 모깃불이 사위워 가는 마당에 그 밤 내내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예슬이네가 사는 서울에서도 마을 가까이 내려와 아파트 창문을 기웃거리는 별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찬빛.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수를 하고 머리부터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찬빛이에요. 찬빛은 살이 가늘고 촘촘해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강은 방 안에 두는 방이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밤에 자다가 오줌이 마려울 때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가지 않고 간편하게 요강으로 해결했죠. 만드는 재료가 따라 청자나 백자 요강, 오닥나무 요강, 노새 요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마솥. 옛날 사람들이 무쇠로 만든 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여기에 지은 밥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또 뚜껑은 부침개로 붙이는 프라이팬으로 쓰였답니다. 용어풀이. 우당. 가죽에 고운 털이 돋게 짠 비단, 벨브. 원앙. 말이나 소의 턱 밑에 늘어뜨린 쇄골이 또는 귀에서 턱 밑으로 느려단 방울. 수심가.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구슬픈 가락의 서도 민요의 하나. 돌합. 돌로 된 조그만한 절구. 호청. 요나 이불 따위에는 걷어씌우는 홀겹으로 된 깍대기. 꼿꼿이 세우고. 사위와. 불이 다 타서 꺼지는 상태를 이르는 말. 이야기 끝.